롯불이라는 지방에 있을 때 들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찜이라는 귀신을 깨우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롯불이의 한 마을에 사는 노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서 당시 마을 주민들은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을의 주지 스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악령을 절안에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 롯불이 지방의 한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롯불이 마을의 기이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마을과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국의 시골에서 마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주택 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큰 집들이 모여 형성된 전통적인 부락을 의미합니다. 한 지방 안에도 수많은 마을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각 마을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롯불이 10번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모은과 짠이라는 여인들의 끔찍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것 또한 마을의 이야기였고 오늘 들려드릴 것 역시 또 다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면 어르신들께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태국분이 저에게 직접 겪고 들은 것을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몬과 짠이라는 롯불이 지방의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제보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 이야기도 그 못지않게 오싹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몬과 짠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마을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은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롯불이의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삼촌의 시신은 마을의 절에 안치되어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장례식일을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르며 접대하는 일이었죠. 장례식 첫날 밤은 모든 것이 평범하게 아무런 이상한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장례식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의 연불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마을 사람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화장실은 절의 화장터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옆 칸에서 웃음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옆 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 일은 그날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찜 귀신을 깨우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자 다른 노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섣부른 짓은 하지 마. 찜 귀신이 다시 나타나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될 거야. 그녀와 젊은 세대의 마을 사람들은 노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찜찜 귀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노인들이 그토록 찜이라는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녀는 가족과 친분이 있는 한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카오였습니다. 그녀는 카오 할아버지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찜 귀신에 대해 아세요? 카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증조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모두 알지. 아주 영험한 귀신이었어. 그녀는 카오 할아버지께 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카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안 돼. 밤에는 이야기 못해. 이야기하다가 귀신이 나타나서 홀리면 어쩌려고 그래. 안 될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결국 카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할아버지는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휙휙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찜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아직 붉은 흙으로 된 2차선 비포장도로였고 길가에 가로등 하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은 대부분 숲이었고 두세 채의 집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진 고상 가옥 형태로 집 아래에는 따이툰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채소나 생선을 보관하거나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 마을에는 찜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많은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는 사뭇 달랐는데 찜은 중국계 혈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을에는 중국계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태국 토박이들이었습니다. 카오 할아버지는 찜이 하얀 피부에 얼굴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 마치 중국에서 온 선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던 셈이죠. 게다가 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마치 규수처럼 매우 얌전하고 정숙했다는 점입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나 얌전하고 상냥한 여성을 좋아했으니까요. 마을의 많은 청년들이 항상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찜은 개지라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가 좋고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깨슨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는 한량이었죠. 잘난 것이라고는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얼굴과 달콤한 말솜씨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찜은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찜은 바람둥이니 조심하라고 찜에게 경고했지만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의 경고는 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찜의 눈에는 원비 항상 자신에게 잘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좋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간 교제한 후 찜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전 임신이었지만 찜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누에게 서둘러 알렸습니다. 그때 찜은 뒷도 자신들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고 곧 전통에 따라 약혼식과 결혼식을 올려주고 행복하게 함께 살 것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찜이 꿈꾸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첨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 토지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던 첨매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심각한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쟨 눈에 띄게 찜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은 주변 마을 사람들조차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찜은 찜과 확실히 헤어지지도 않은 채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찜은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옛날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여성에게 큰 흠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여자를 만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던 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해졌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댐을 따라다니며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찜의 그런 행동에 넌더리를 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찜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왜 그녀가 저렇게까지 댐에게 집착하는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며 일을 망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찜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뒷담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몸가짐을 함부로 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매일같이 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아 이미 엉망이 된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가족들의 질책까지 더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녀에게 임신하도록 내버려둔 어리석은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정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쯤은 자신의 집 마루 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찜의 시신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검붉은 빛을 띠었으며 두 눈은 튀어나올 듯했고 혀는 입 밖으로 길게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목은 부러질 듯 한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날 찜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끔찍한 모습에 밥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찜의 죽음은 마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목숨을 끊은 것이었죠. 당시 찜은 임신 수개월 차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자신을 죽였고 그로 인해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찜이 분명 아주 무서운 원혼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찜의 장례식은 보통처럼 3일간 치러졌고 매일 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옛 연인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단 하루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찜과 그녀의 아이를 화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임신한 채 죽은 여인을 위한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의식은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꺼내진 아이는 따로 묻어주고 찜의 시신은 장작더미 위에서 태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옛날 시골의 화장 방식이었죠. 시골 절에 갔을 때 화장터는 없는데 큰 장작더미가 놓여있고 주변 바닥에 재와 검은 흔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옛날 화장터입니다. 찜의 시신은 장작더미에서 태워지고 뱃속의 아이는 땅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태우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절에는 뒷정리를 해야 할 절의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무슨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 아이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장작더미 위로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치고 장난을 쳤습니다. 찜 귀신 나온다. 찜 귀신이 내 목을 꺾으러 올 거다. 조심해. 아이들끼리의 흔한 장난이었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동자승 한 명도 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관 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불타는 장작더미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찜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자리를 뜬 후라 아이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신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모두들 이것을 그저 재미있는 장난으로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이 행동이 마을 전체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끔찍한 원혼의 시작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절의 스님들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절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절 안에 있던 수십 마리의 개들이 차례로 따라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침내 동자승들과 절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한 승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 승방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날 밤은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이들은 창문으로 무언가 불쑥 나타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문과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창문 하나가 남았을 때 한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이건 닫지 말자. 닫으면 너무 더울 거야. 하지만 귀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꼭 닫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과 동자승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개 짖는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결국 마지막 창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승방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잠을 방해할 만큼 성가신 소리였습니다. 한 동자승이 그 소리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 동자승은 경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어두었던 그 창문에 한 형체가 목을 매단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얼굴이 검붉게 부어 있었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혀는 길게 입 밖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그 형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들리던 툭툭 하는 소리는 바로 그 형체에 부풀어 오른 배가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동자승은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에 승방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창문에 목을 매단 찜의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동자승들과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어떤 동자승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절의 아이들과 동자승들은 서둘러 주지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당시 주지 스님의 이름은 친노스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친노스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스님, 어젯밤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저희를 홀렸어요. 친노스님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왜 귀신이 나타났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귀신이 나타났느냐? 내게 사실대로 말하거라. 아이들과 동자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해서는 안 될 짓을 노스님께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스님은 아이들을 크게 꾸짖고 설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노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겪은 일을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절의 다른 스님들에게 재미있다는 듯이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난찜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아. 어디 한번 나타나 보라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군. 이라며 귀신을 조롱하고 도발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도발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 모두 찜 귀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다리가 끌려 내려가 멀리까지 끌려갔습니다. 결국 절의 스님, 동자승, 아이들 할 것 없이 아무도 각자의 방에서 혼자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스님, 동자승,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절의 법당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절의 모든 이들이 귀신에게 시달리자 찜 귀신의 무서움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찜 귀신이 절의 스님들까지 홀릴 정도로 영험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믿지 않고 나는 무섭지 않다. 나타나기만 하면 발로 차주겠다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절의 아이들과 똑같은 꼴을 당했습니다. 귀신은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진 후 찜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루 밑에 목을 매단 찜의 형체가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자마자 서둘러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찜의 가족들조차 자신의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마루 밑에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찜이 목을 메고 발버둥 치다가 숨이 끊어질 때 나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밤에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찜 귀신에게 홀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담이라는 아저씨였습니다. 담 아저씨는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귀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찜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찜 귀신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 때도 그는 평소와 같이 밤에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밤에 개구리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개구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게 울어대던 벌레와 개구리 소리가 순식간에 뚝 그쳤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담 아저씨는 개구리를 잡을 때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달이 밝은 밤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찜귀신이 마을 사람들을 홀린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개구리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려고 몸을 돌렸을 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앞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얼굴이 검붉게 부어 있었고 두 눈은 튀어나왔으며 혀는 길게 입 밖으로 늘어져 턱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귀와 눈, 코에서는 누런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목은 부러질 듯 한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형체는 멍한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서서 담 아저씨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담 아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서서히 몸을 움직이더니 담 아저씨가 서 있는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담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파티를 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담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깨우자 정신을 차린 그가 입에서 뱉은 첫 마디는 찜 귀신. 찜 귀신이 나타났다. 나를 홀렸어. 찜 귀신이 나를 홀렸어. 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은 이제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찜 귀신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찜 귀신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찜의 가족에게 큰 제사를 지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원혼이 더 이상 날뛰지 않도록 말이죠. 찜의 가족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큰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찜의 원혼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 스님이셨던 친 노스님이 찜의 원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찜 귀신이 절 안에 있는 노스님까지 홀리러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친 노스님은 찜의 원혼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찜 귀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결국 찜 귀신은 노스님이 자신의 영혼을 절에 봉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찜 귀신의 전설은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던 마을의 노인들은 아직도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그 봉인을 풀어 찜 귀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강력한 봉인을 했던 친 노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 찜 귀신이 봉인해서 풀려난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로프리의 한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곳의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아마 찜 귀신이 그 시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절의 동자승들과 아이들이 귀신에게 홀렸을 때 들었던 툭, 툭, 툭 하는 소리는 창문에 매달린 찜의 시신이 흔들리면서 부풀어 오른 배가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날 때 배는 돌처럼 단단했고 나무에 부딪힐 때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상상하니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가로등도 없던 그 옛날 시골의 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르신들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는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으니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마을을 떠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기이한 마을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 마을 역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한에 찬 영혼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몬과 짠의 이야기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혹시 태국 로프리 지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에 봉인된 찜, 귀신에 대해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봉인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찜 귀신의 영혼은 지금도 그 절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 봉인을 파괴하지 않는 한 그녀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찜 귀신의 전설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로프리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무서운 일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로프리에 살고 있고 한밤중에 어디선가 딱딱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일어나서 확인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소리가 당신 집 창문에 부딪히는 찜 귀신의 배 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